자, 네 번째가 이제 철산주공 12단지가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이제 이반 제안을 했대요. 그러니까 지난 8일, 그러니까 11월 8일에 광년시청에 이제 접수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고 49층 2,700세대를 이제 짓는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보면 현재가 이제 19개 동 이제 1,800세대인데 49층으로 이제 2,700세대로 이제 탈바꿈할 계획이다라고 하고 요 사진에 보니까 이제 주민 설명회를 이제 개최를 10월 달에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난달에 아파트는 69% 상가를 포함해 가지고 68% 동의율도 확보했고 조합 설립하려면 어 75% 이상이면 되니까 조금만 더 받으면 되겠네요. 그리고 10월 13일에는 정비계획안, 정비구역 지정안 재건축 사업에 대한 이제 주민 설명회도 이제 개최했다라고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찾아봤어요. 자, 일단 현재 시세는 이게 철산중 12단지에서 가장 큰 평수가 여기 33평입니다. 전용 84. 9억 5천에 이제 네이버에 등록돼 있고 한때 가장 비쌌을 때가 이제 12억까지 갔었네요. 현재는 이제 거래되는 게 한 9억 2천 3천 이 정도에 이제 거래가 되고 있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신축 아파트로 이제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철산중 12단지 위쪽에 보면 철산역 롯데캐슬 SK뷰 아파트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22년 3월에 입주했으니까 지금 3년 차죠. 현재 84 기준으로 지금 등록내 가격은 이제 13억이고 8월하고 10월에 이제 거래된 가격도 13억 원저리에 이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을 보면 이게 16.3평입니다. 그렇게 이제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평수죠. 네, 그래서 평형 구성이 20평대부터 이제 가장 큰 평수가 이제 33평이고 제일 작은 평수 22평의 대지 지분이 12.28 그리고 27평 같은 경우 이제 15.79평 33평이 19.3평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10월 13일에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회에서 이제 준비한 주민 설명회 자료를 이제 찾아서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자, 현재 진행 단계는 일단은 이제 안전진단은 이제 통과를 했고요. 정비계획과 이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 이제 그 준비하는 단계에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요 위치는 이제 철산역 우측편에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제 안양천이잖아요.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12단지나 13단지나 이 대지 지분 스펙은 거의 비슷합니다. 평형 구성도 비슷하고. 자, 그래서 현재 뭐 1800세대고 지하 1층, 지상 15층이고 86년에 졌다. 38년이 됐네요. 그러니까 용도 지역은 이제 2종이고 이제 자연 녹지가 이제 그 단지 중앙에 이제 공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 녹지가 돼 있다. 그리고 현황 이슈를 보면 그 용도 지역을 이제 2종에서 이제 3종으로 이제 종상향을 하고 중첩 영종률을 적용해 가지고 최대 330% 이하까지 계획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게 광명시 지구 단위 계획에 이렇게 330%까지 이제 가능하도록 이제 있어서 이제 서울보다 조건이 좋아요. 자세한 거 뒤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집신상 이제 순부담 면적이 뭐 부족한 이슈가 있나 봐요. 그래서 지침상의 정비 기반 시설 기부 체납 시 상한 용적률 260%를 달성한다. 그때 순부담률은 10.3%다. 근데 상한 용적률이 이제 광명 같은 경우는 280%입니다. 서울은 이게 이제 250%로 3종일 경우에 250%돼 있죠. 그럼 이것만 봐도 훨씬 더 재건축 사업하기가 좋죠. 그래서 순부담률이 14.8%를 이제 추가해서 기부 체납 면적이 뭐 4,547제곱미터가 필요하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렇게 이제 구역 내에 이제 공원이 있고 여기 우측에 보면은 여기가 이제 안양천이잖아요. 이제 안양천을 이제 옆에 이게 도로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덮개공원을 조성을 해서 이제 안양천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있답니다. 기존에 이제 가로 활성화 용도 배치구가 이제 시에서 지구 단위 계획 지침을 이제 계획을 했을 때는 이제 철산 노변 쪽으로 이렇게 가로 활성화 구역을 이제 배치를 했었는데 이제 요번에 이제 저기 추진위에서 제안하는 방식은 요 상업지 있잖아요. 상업지 요쪽으로 요렇게 이제 옮기는 걸로 요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있어요. 제가 봐도 요게 더 이제 훨씬 더 여기 아파트 주민 입장에서는 이쪽에 상가랑 이제 연계돼서 이제 개발을 하게 되면 이제 훨씬 좋겠죠. 재건축하고 나면. 그리고 이제 안양천로 상부 덕계공원 조성을 하고 이제 하게 되면 이제 하부 구조물을 설치로 인해서 이제 도로를 이제 이제 확폭 깊이 도로를 이제 추가를 넓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요 부분인데 요 부분. 그래서 덕계공원 면적 일부를 이제 도로로 이제 변경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덕계공원 공사비는 뭐 274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네요. 그럼 요것도 이제 돈으로 이제 요렇게 이제 기부 찬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교 요 건너편에 13단지 쪽에 이제 광성초가 있는데 12단지가 이제 광성초 이제 통합권역에 해당을 하고 그리고 재건축을 하게 되면 이제 세대수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아까 1800세대에서 이제 2700세대로 증가를 하게 되니까 그 학생 수 증가에 따라 기존 광성초를 이제 증축을 하거나 이제 개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통 그 옛날에는 이제 뭐 일정 세대수 이상이 되면 이 학교 용지를 요렇게 어, 그 계획하도록 돼 있는데 요렇게 하면 안 되죠. 요렇게 하면 이제 사업성이 안 좋아지니까 그 대신에 이제 학교 시설 건축물을 이제 기부 찬합을 하는 거예요. 약 한 181억 정도를 통해 가지고 이제 기부 찬합을 해서 토지 대신에 이제 돈으로 기부 찬합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토지 계획을 이제 보게 되면 뭐 여기서 뭐 요렇게 이제 변경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기부 체납이 요렇게 이제 증가를 한다. 기존에 한 10%대에서 이제 14%대로 기부 체납 면적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용도 지역도 2종 현재 일반 주거 지역에서 요렇게 이제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이제 종상향을 하고 이제 기존에 있던 공원은 그대로 남기고 여기 이제 그 덮개 공원 요렇게 이제 조성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토지 이용계 간의 정비 기반 시설 기부 체납 면적을 보면 29.1%로 굉장히 높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단지 내에 이제 여기 공원이 있잖아요. 이 공원 면적이 결국 이제 이게 받고 주는 거니까 요거를 이제 이게 이제 빠지는 겁니다. 이게 실제 아까 순부담률이 이제 14%대가 됩니다. 14%대. 29.1%가 아니고. 자, 보시게 되면 자, 허용 용적률 최대 30% 인센티브 여기 있고 상한 용적률도 최대 30% 인센티브 있고 중첩 용적률이라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최대 50% 인센티브 적용을 통해서 330%가 이제 달성이 가능하다. 그래서 광명의 이제 기준 용적률이 여기 3종일 경우에는 220입니다. 이게 서울하고 비교를 해보면 서울은 3종일 경우에 기준 용적률이 210이죠. 그리고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가 최대 30이에요. 그러니까 250%까지 주는 거예요. 근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게 인센티브가 20%입니다. 그래서 맥스 230% 이렇게 받고 그리고 상한 용적률 가기 위해서 이제 도로나 공원 요거 기부 체납을 하잖아요. 근데 기부 체납을 많이 하면 이제 상한 용적률이 얼마냐? 280%까지 최대 이제 30%를 더 주는 겁니다. 근데 서울은 얼마로 돼 있냐? 얘가 이제 250%로 돼 있고 그리고 광명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 280%에서 이제 330%까지 가려면
그 중첩 용적률이라는 게 있네요. 그래서 이 중첩 용적률 인센티브 이제 항목을 충족을 하게 되면 최대 50%까지 용적률을 이제 올려줘서 330%까지 이제 재건축을 가능을 해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250에서 이제 300%로 가려면 요거 증가하는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주택을 이제 기부 체납을 해야 되죠. 어, 그렇게 되니까 서울은 상대적으로 이제 광명보다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가 어, 적죠. 그래서 광명이 훨씬 더 재건축하는데 이제 인센티브를 많이 준다. 예, 요거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기준은 결국엔 어, 철산주공 뭐 12, 13단지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그 밑에 그, 그 하한주공도 용적률 요 체계가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3종이면 이제 용적률 330%까지 적용을 해서 재건축을 진행을 할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보게 되면 이제 최대 30%를 이제 받는데 여기 이제 적용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면 뭐 통합 개발 그래서 특별계획 구역 내 공동주택 단지 개별 필지 뭐 상가 성당을 이제 통합 개발하게 되면 8% 주고 그다음에 공공보행 통로 뭐 6% 전기 수소차 전환 지원 뭐 5% 확장형 주차장 5% 그다음에 스카이라인 조성 단지 내 동수의 20% 이상을 최고 층수의 20% 이상 차이 나도록 배치. 그러니까 그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나도록 하게 되면 이것도 3% 인센티브가 있네요. 친환경 단지 생태 면적률 35% 이상 하면 3% 해서 이제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이제 30%를 적용받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도 이제 30%였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순부담 10 그러니까 순부담 비율이 14.8%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덮개공원하고 아까 학교 시설 그 증축이나 개축하는 비용. 그래서 덮개공원이 274억이고 학교 시설 증개축 비용이 181억, 그다음에 공공시설 설치하는데 58억, 그래서 총 513억을 여기 돈으로 지불을 하게 돼요. 그러면 요거를 이 돈을 토지로 이제 환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요렇게 하니까 요것만 해도 몇 프로예요? 보자. 6.7, 8.8, 8.8이니까 8.8, 12%. 요것만 해도 거의 돈으로 그, 그 순부담하는 면적만 해도 12% 가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순부담 14.8% 적용하면 이제 상한 용적률 280%까지 이제 달성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아까 마지막으로 280에서 이제 330으로 갈 때 중첩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 이제 50%까지 인센티브를 받는데 보면 제로 에너지 건축물 5등급 이게 뭐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뭐 있네요. 그래서 와, 이게 굉장히 크네요. 27.5%. 그다음에 녹색 건축 우수 등급하면 7.5%. 그다음에 지능형 건축물 4등급하면 뭐 15%. 굉장히 크네요. 음. 그래서 최대 이제 50% 적용을 받는다. 요거 다 해서 용적률을 50%로 올려준다. 와, 꽤 괜찮은 조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기 추진위에서 이제 제안하는 정비 계획안이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재건축하냐면 용적률은 329.94%로 하고 지하 3층, 지상 49층, 그리고 세대당 주차 대수도 1.5대, 1.5대면 준수하죠. 예, 보통 좀 보통 한 1.3대가 이제 기준이잖아요. 여기서 좀 많으면 한 1.5대. 그리고 이제 하이엔드 브랜드가 되려면 적어도 1.7에서 1.8대 이상은 돼야 이제 하이엔드 브랜드 적용이 가능하죠. 1.5대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형 구성을 보게 되면 이제 전체가 2720세대고 그다음에 전용 59, 74, 84, 102 요렇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59가 481세대, 74가 525세대, 84가
1364세대, 102가 이제 350세대. 그 종전 세대 수가 이제 1800세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이렇게 두 개 합치면은 1714세대가 되네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소유자가 거의 일단 거의 이제 전용 84 이상을 이제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못해도 전용 74까지는 이제 다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구역 내에 제일 작은 거를 사게 돼도 제일 작은 평수에 제일 안 좋은 층을 사게 돼도 최소한 전용 7사는 이제 분양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종우자산 추정 기준 이렇게 나왔는데, 조합원 분양가는 이제 원가 수준 등을 고려해서 일반 분양가의 이제 82% 정도로 이제 책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개 일반적으로 한 10% 정도 낮게 추정을 하는데, 18% 낮으면 괜찮은 거죠. 그리고 이제 전용 84의 제곱미터당 분양가를 이제 3,600만 원으로 분석을 했다. 그래서 뭐 다른 단지랑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3,600으로 이제 분석을 하면 전용 84 기준으로 대략 한 12억대가 일반 분양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합원 분양가랑 일반 분양가를 살펴보면, 전용 84 기준으로는 이제 조합원 분양가가 10억 200만 원 정도, 아니 10억 2천만 원 정도. 그다음에 일반 분양가가 12억 4,400만 원 정도로 책정을 했고, 전용 사하나가 11억 8천, 그리고 일반 분양가가 14억 4천,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84랑 102, 34평하고 41평하고 지금 분양가 차이가 얼마가 나냐면 지금 보면 1억 6천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저라면 1억 5천, 1억 6천 더 내고 84보다는 102, 41평을 분양받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구역 내에 이제 아까 33평이 얼마에 있었냐면 이제 9억 5천에 네이버에 이제 등록돼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 사서 여기 102 이제 41평으로 노리는 전략을 접근하는 게 나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평당 공사비는 얼마 했냐면 평당 800으로 했어요. 그 최근에 시공사 선정한 단지도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 추정 분담금, 정비계획상에 이제 추정 분담금을 계산을 하잖아요. 근데 하한주공 같은 경우는 뭐 하한주공 3, 4단지는 700, 8단지가 800, 12단지가 720, 요렇게 이제 추정을 했나 봐요. 근데 철산중구 12단지는 이제 평당 800 정도면은 어, 이 정도면 양호하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정비 사업비 추산액을 보니까 이제 건축 공사비가 평당 800이고, 그리고 금융 비용 중에 조합원 이주비 이자는 개인 부담으로 처리를 했다라고 하고, 예비분은 다른 데들도 보면 그 정비계획 수립할 때 한 5% 정도 책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체 정비 사업비는 이제 연면적에 대한 평당 계산하니까 한 1,000만 원 정도가 이제 되더라. 그러면 그 공사비가 이제 80%고 나머지 기사 사업비가 한 20%니까 보통 요렇게 최근에 그 이주비 이자를 이제 조합원들이 개별 부담하면 이렇게 8대 2 정도로 이제 배분을 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걸로 보이고, 그리고 추정 비례율은 이제 102.65%로 이제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이렇게 이제 분담금 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조건이 일반 분양가는 이제 평당 3,600, 공사비는 이제 평당 800으로 했을 때 분담금 표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33평을 소유한 사람 같은 경우는 간평을 9억 500으로 추정을 하고 비례율 102.65%를 하니까 권리가가 9억 2,800 정도 된다. 그리고 전용 84를 분양 신청하게 되면 9억 1천이 그 분담금이고요.
아니, 9억 천이 아니 9,100. 9,100이 이제 분담금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용 102 41평을 분양 신청을 하게 되면 2억 5,500이 이제 분담금이죠. 대략 한 1억 6,400 정도가 이제 더 내면 41평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례율 이제 민감도 분석이라고 이제 분양가랑 이제 공사비에 따라서 비례율이 어떻게 이제 그 변동이 되는지를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평당 800가 일반 분양가 이제 3,600. 그러니까 84 기준으로 한 12억 2천 정도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102.6%에서 공사비가 만약에 이제 5%가 증가하면 비례율이 98.67%로 낮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일반 분양가를 이제 5% 정도, 이 5%니까 대략 한 6천만 원 정도 올리는 거죠. 그러면 한 13억대, 12억 2천이 아니고 13억 정도의 이제 분양을 하게 되면 비례율이 대충 한 5% 정도가 이제 올라가게 된다. 그럼 이렇게 이제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좀 정리를 해보면 올려야 되겠다. 정리를 해보면 지금 33평이 네이버 부동산에 이제 9억 5천에 이렇게 매물이 올라와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내가 이제 전용 84를 이제 분양 신청을 하게 되면 대충 분담금이 얼마였냐면 이제 9천 플러스 이제 알파가 두 개가 붙죠. 하나는 이주비 그리고 어, 재건축 부담금 이렇게 이제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주비 같은 경우는 얘 이제 간평이 9억이었으니까 요거에 만약에 한 60%를 이주비로 이제 준다 그러면 5억 4천이 이제 이주비로 나오게 되고 그럼 금융 비용을 이주비 이자를 그냥 넉넉하게 이제 5%라고 하고 그리고 한 4년 정도 대여한다고 생각을 하면 가면 2,700에 이주비 이자가 2,700에 그리고 4년이니까 대충 하면 1억이 조금 넘네요. 근데 예약 기간이 4년이 아니라 이제 5년으로 이제 여기가 층이 이제 49층으로 짓고 하게 되면 공사 기간이 더 길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그러면 이제 5년 요렇게 하게 되면 한 1억 5천. 그래서 이주비 이자는 1억에서 한 1억 5천 정도 이제 부담을 하는 거다. 그래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부담을 하고 재건축 부담금은 그럼 여기가 이제 뭐 일반 분양이 분양가 자체가 엄청 높지가 않고 그리고 장기 보유해서 이제 그 감경받게 되면 그 제가 대충 봐도 한 1억까지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1억보다는 더 낮게 나오겠죠. 이제 그래서 좀 합쳐보면 내가 9억 5천에 사서 1억에서 1억 5천 내면 대충 한 11억 그리고 재건축 부담금 1억 언더로 내게 되면 12억 언더의 전용 84를 이제 분양받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41평을 분양 신청을 하게 되면 대충 한 1억 6천 정도를 이제 더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략 이제 한 13억 6천 정도의 41평을 이제 분양받게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